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시작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본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앞으로 있을 파장을 걱정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를 기각하자 실시간 속보를 지켜보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조만간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의 연관성입니다. 탄핵이 됐으면 했는데 저렇게 나와버리니까 윤 대통령도 또 기각이 될 거 아닌가 싶어갖고 좀 높아심이 좀 있어요. 역대 가장 긴 혼돈의 탄핵 정국. 나라가 두 쪽이 났다는 표현이 나오는 상황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한숨부터 나옵니다. 대단할 일이네. 진짜 이거 그렇지 않아도 밤잠을 못 잤는데 이제 더 못 자게 생겼네. 어떻게? 탄핵될 줄 알았는데 뭔가 많이 아쉽습니다. 국정이 이제 더 마비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운동을 이끌고 있는 지역 시민사회도 불법 계엄은 했으나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 파면은 부당하다는 윤석열의 주장도 수용할 건가라며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헌재를 규탄했습니다.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에 복귀한 한 총리는 국민 통합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선 윤석열 탄핵이 선결되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라를 파멸로 이끌 망상에 사로잡힌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헌재가 여전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으면서 4월 선고설 관측까지 나옵니다. 한 총리 결정문에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판단은 빠진 만큼 대통령 파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한덕수 건을 빨리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내부 쟁점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주 선고가 유력하다라는 것을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선고를 통해서 힌트를 줬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지역 곳곳의 피로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주말 사이에도 구제역 발생 농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현재까지 14곳으로 늘었습니다. 영암에 있는 모든 소농가의 거래가 금지되는 등의 강력한 조치도 시작됐는데 지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소 30여 마리를 기르는 영암의 한 농가. 사람과 차량 모두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소독 차량이 수시로 약을 살포하는 등 방역 작업도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보통 분비물이나 공기로 전파가 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 군에서 이제 소독을 해달라 해서 이제 축사를 방문해서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 도로를. 앞서 이 농장에서는 암소 한 마리가 콧물과 침을 흘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비슷한 증상을 보인 6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 농가는 최초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방역대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발생 농가의 반경 3km 이내에서는 확진 날부터 가축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태. 현재 영암과 무안 등에서 발생이 계속된 만큼 전남도는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영암에 있는 모든 소농가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농장주와 한우 판매점들은 매출 감소 등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빨리 끝나고 이제 우시장도 열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시장도 지금 다 정지한 상태고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빨리 정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전주 대비 약 15% 정도 매출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영암 지역 이외의 타 지역에서 소고기를 수급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전남 지역 농가 18,000여 곳에서 한우와 염소 등 181만여 마리가 지난 주말 백신 접종을 마친 가운데 면역 형성이 이뤄지는 이번 주가 확산을 막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이제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텐데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방역이나 예방접종에 효과가 있다. 전남도는 확산 추세가 있을 경우 2차 접종을 검토할 계획인 가운데 발생 농장은 3주 후 추가 접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도서들이 각급 학교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도 일부 학교에 도서관 비치 목록에 올라와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전국 초, 중, 고등학교의 도서관을 하나로 연결하는 독서교육 플랫폼입니다. 검색어를 전두환 회고록으로 입력하자 전국 각지의 학교 도서관에서 소장 목록으로 떠오릅니다. 5.18에 대한 역사 왜곡으로 법원의 배포 금지 판결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을 소장한 학교는 전국에서 모두 8곳. 광주의 한 사립학교도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요. 그건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직 잘 몰라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해 실형을 선고받은 지만원 씨의 역사 왜곡 도서 7종이 학교 도서관의 대출 가능 목록에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김대령의 책을 비롯해 5.18을 왜곡 폄훼하는 도서 386권이 160여 곳의 학교 도서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도서들은 일부 극우 세력이 역사 왜곡의 교재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접하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이 심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텍스트 위주로 좀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이걸 정말 믿어버리게 되고 이런 역사 왜곡 등이 이런 심각해질수록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이 혼란스럽고 갈등 요소들도 많이 있고. 전두환 회고록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광주의 한 학교는 자진 폐기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을 왜곡하는 도서들이 전국의 학교 도서관에 광범위하게 비치된 만큼 교육 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2년 연속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 기아 타이거즈가 개막 초반부터 대형 악재를 맞았습니다. 공수의 핵심 김도영 선수가 개막 첫날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건데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시즌 초반의 호랑이들의 행보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년 프로야구 개막전 3회 안타를 치고 나간 김도영 선수가 1루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허벅지를 잡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병원 검진 결과 왼쪽 허벅지 뒤 근육, 이른바 햄스트링 부상. 부상 정도는 1단계로 경미한 수준이지만 회복과 재활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귀 시점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2주 후에 재검진을 하고 난 이후에 정확한 복귀 시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연속 통합 우승의 중심이 될 선수가 개막 초기부터 장기 결장이 불가피한 위기 상황입니다. 당장 김도영의 난자리를 대신할 윤도현 선수의 공수에서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고교 때부터 친구이자 라이벌로서 늘 함께했던 만큼 이젠 김도영의 공백을 메우면서 자신의 입지도 단단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겁니다. 심리적으로 부담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량이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막 2연전에서 기아 타이거즈는 1승 1패. 1차전은 내일의 완벽한 투구와 8회 집중타를 몰아치면서 9대2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지만 2차전에선 선발 양현종의 4실점 부진으로 막판 추격에도 불구하고 4대5로 졌습니다. 그렇지만 2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낸 한준수와 외야 제자리로 돌아간 이우성이 짜릿한 손맛을 보는 등 쾌조의 타격감으로 올 시즌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초 홈에서 키움을 상대한 뒤 대전으로 넘어가 하나와 주말 3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연합해서 하나의 도시권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호남권 경제 발전을 위한 광주와 전남, 전북 간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호남권 인공지능 발전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지만 사실상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가 호남권 거대 도시, 즉 메가시티를 위한 경제동맹을 맺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인접도시와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뿐 아니라 시기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선고된다면 대선 과정에서 다시 한번 호남이 강한 연대를 통해서 호남의 발전을 꾀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 지자체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시설을 공동으로 유치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AI 중심도시 광주광역시 그리고 저희 전라남도도 AI 슈퍼 클러스터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하고. 하지만 대규모 인공지능 시설의 공동 유치는 사실상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민관협력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공모 사업에도 광주와 전남, 전북이 모두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유력한 대기업들의 문을 두드리며 각각의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현재 전국적인 경쟁이 치열합니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연합추진단은 빠르면 7월 출범합니다. 정부가 AI 컴퓨팅 센터의 최종 입지를 올해 하반기 중 선정할 계획으로 공동 유치를 논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한 겁니다. 한 관계자는 대규모 시설 유치를 함께 하기보다는 이후 시설 활용 등 관련 정책을 공동으로 모색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업무 협약에서 신재생 에너지 공동 활용 등은 전남의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 광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 분야는 하나의 도시권 형성을 위해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인 만큼 공동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여수 산단 불황의 여파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장 일용직 시장은 크게 위축돼서 노동자들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수 산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의기구에는 정작 피해자인 노동자들은 빠져 있습니다. 최항지 기자입니다. 여수 산단에 있는 한 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산단이 어려워지자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해 공장 신설 현장은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여수 산단의 경기가 갈수록 악화하는 것을 노동자들은 가장 먼저 체감합니다. 저 주위에 동료들 보면 타지에 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실업수당 받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산단내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감은 5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여수 산단의 위기가 곳곳으로 확산하자 전남도는 지난 1월 위기 대응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를 비롯 기업인과 유관 기관들이 모였지만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들은 빠졌습니다. 결국 지역 노동단체 4곳은 산단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대응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조합원 2만 8천여 명이 협의체 안에서 발언권을 보장해달라며 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너져도 기업들은 죽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다가 값싸게 지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가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가장 당사자가 우리인데 왜 우리를 빼고 논의하냐. 기업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만든 협의기구에 노동자들을 참여시키면 자율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협의체에 소속된 한 기업 관계자는 산업부와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리인데 노조 측이 참여하면 논의 속도가 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 4개 단체는 노조와 상생하는 산단 위기 극복을 위해 10만 명 서명 운동도 예고하면서 기업과 노조 측의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광주시 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늘 염규성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염 후보자는 광주은행 부행장, 광주글로벌모터스 이사 출신으로 청문위원들은 장기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지원 특별 대책 등 조직관리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했습니다. 광주신보는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과 신용 보증 등을 제공하는 광주시 출연기관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의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참고해 윤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국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는 오늘 한 수입차 판매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간부 8명의 표적 해고 통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들을 영업당직에서 배제해놓고 영업 실적이 부진하다며 노조 간부 8명에게 이번 달 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해 전남진호위가 최근에 영업당직 배제를 부당 노동행위로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을 복귀시키고 해고 통보를 철회하라며 사측에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40대 여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이 여성은 지난해부터 장기 수선 충당금 등 관리비 7억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인 빚을 갚는 데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횡령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